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은 땡땡이 죽는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주의사항이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이제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고지혈증을 진단받는 분들을 찾기가 아주 쉽지 않은데 거의 뭐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적인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그 고지혈증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는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또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고지혈증 약 먹고 엄청 고생했다고 하는 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으면은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먹어야 된다고 하고 극히 일부 이제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는 최대한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도대체 이거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뭐 어떤 뭐 서울대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그 영양제 먹듯이 자기는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약 먹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고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영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한 그 리뷰 아티클이 있는데요. 그 저널 오브 카케시아 sarcopenia and muscle이라고 하는 저널을 통해서 저널에 이제 Effects of Statins and Mitochondrial Pathway 요 주제로 리뷰 아티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타틴은 이 고지혈증 약이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은 요걸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도 어느 정도 되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스타틴의 효과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그리고 동맥경화의 그 플라크, 혈전을 터지지 않고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면역을 조절하고 뭐 항염 작용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있다. 그리고 항혈전 작용이 있어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먹게 되면은 수명을 늘려준다 또는 심혈관 합병증을 줄여주고 재발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명약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의사들이 있죠. 이런 효과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은 그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세틸 코에이가 이제 HMJ 코에이가 되고 이 HMJ 코에이가 메발로네이트라고 하는 요 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를 블럭시켜서 차단시켜서 최종적으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다른 말로 HMG 코에이 리덕테이즈 이니비터 억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틴의 약이 여기를 차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콜레스테롤만 이렇게 딱 억제를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서 그것만 딱 줄여주면 좋겠지만 이 윗단에서 차단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 중에서 이제 유비키논이라고 하는 코엔자임 Q10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비키논이 여기서 차단이 되니까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코큐텐도 합성이 억제가 되고요. 이 기능은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이게 같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돌리콜이라고 하는 성분도 합성이 안 되는데 이거는 뇌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이 성분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 뭐 콜티졸이라든가 기타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는 이제 성 호르몬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성분도 같이 합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틴 부작용의 작용 기전은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코큐텐 감소, 콜티졸 감소, 그리고 비타민 D 합성도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K2 합성도 감소가 돼서 뭐 골다공증이나 오히려 이런 수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동맥경화가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 오히려 동맥경화가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쓸개즙, 담즙 감소도 줄어들게 돼서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지방 소화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기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 중에 이제 근육통이 있죠. 이게 팔다리가 아프다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근육이 녹아가지고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염입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염이 심해지면은 복통도 생길 수 있고 피부가 노랗게 되는 황달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통하고 편두통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통하고 편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이제 비타민 D를 보충하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괜히 피곤한 증세가 느끼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깜빡깜빡하는 그런 단기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도 약을 끊으면은 보통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잠을 못 자는 분도 있고 어지럽다는 분도 있고 그 배변 변화가 있는데 변비나 설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혈당이 상승하고 당뇨병을 또 유발한다. 또 혈소판이 감소되고 어떤 분은 이제 드물게는 이제 머리카락도 빠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스타틴의 효과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틴 부작용이 잘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자들을 좀 더 살펴보시면은 특히 이런 인자들이 있는 분들은 조심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프레일티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마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이 적고 뭔가 이렇게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체중이 좀 낮게 나가고 약해 보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타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수술을 하거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 더 이런 부작용이 잘 생기고 또 나이가 고령인 경우에 80세 이상인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올라가고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더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이 있는 분도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적으로 이 스타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체질,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위험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올라가고요. 뭐 자몽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고지혈증 약, 특히 중성지방이 높아가지고 어, 피노피브레이트라는 성분을 먹는 경우에 같이 먹는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항생제, 기침, 기관지염 항생제인 그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뭐 클레리스로마이신, 뭐 아지스로마이신 이런 로지스로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먹는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못 먹게 하고요. 또 무좀약 흔히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무좀약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무좀약을 먹는 경우에도 그 스타틴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파린, 심장약 중에서 뭐 베라파밀 같은 심장약을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알러지가 있어서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그런 약을 먹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 스타틴을 먹으면은 그 왜 핵심적인 그 기전이 있는데요. 요 스타틴을 먹으면은 이제 아세틸코에이가 콜레스테롤이 되는데
있고 중간에 차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포 내에 어떤 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좀 더 이해를 하면은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알 수 있고 함부로 쉽게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뷰 아티클에서 나와 있는 핵심 성분인데요.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비퀴논이라고 해서 코엔자임 Q10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초록색 영역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이게 그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그 효소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전체가 그 세포 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포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그 TCA 사이클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 포도당을 그 흡수를 해가지고 소화가 된 다음에 여기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 과정 중에서 전자가 전달이 되고 그 양성자가 이동을 하고 그 거기서 이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의 우리 생명을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비퀴논이 떨어지면은 코큐텐이 떨어지면서 이 전자 전달계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근육통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보라색 화살표 영역인데 이 코큐텐을 먹게 되면 결국에는 뭐 미토콘드리아가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데미지를 입게 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그런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이 관련이 되게 되면은 그 세포 자살을 유발을 하는 그 BAX, 박스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올라가게 되고 BCL2라고 하는 단백질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비율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깨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세포 자체가 이제 기능을 다 했다고 보게 되고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되어 있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에이팝토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세포는 기능을 다해서 세포 자살이 되게 됩니다. 그 세포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이 스타틴을 통해서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쪽 그 유비퀴논이 떨어지면은 그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하고 고혈당이 생기면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췌장의 그 인슐린 세포가 그 사멸하면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세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치매 유발하는 물질이 뇌 속에 많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치매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치매까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통도 생기고 세포 자살도 생기고 치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당뇨까지 생길 수 있는 이런 기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틴 약은 함부로 쉽게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고요. 충분히 위험성을 평가를 하고 그 효과까지 평가를 해서 적절하게 수준에서 약을 먹어야지 무조건 좋다고 고용량으로 먹는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의 부작용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세포가 점점점 죽는다는 것이죠. 근육세포가 죽으면은 근육통이 생기고요. 췌장세포가 죽으면은 이제 당뇨가 생길 수 있겠죠. 뇌세포가 죽게 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장세포가 죽게 되면은 뭐 변비라든가 설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이런 세포뿐만이 아니라 기타 세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신적으로 이런 세포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스타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스타틴을 먹는다면은 이런 스타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큐텐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타틴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꼭 코큐텐을 먹어가지고 세포 자살을 좀 막아야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고 그리고 지나친 안 그래도 근육이 손상되기 쉬운데 근력 운동이나 지나친 근력
그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세포 파괴, 근육세포 파괴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케르세틴을 좀 복용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그 리뷰 아티클에 나와 있었고, 항산화제를 복용을 하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세포가 죽는 경우는 그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서 그 데미지를 많이 받게 되면서 세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이 그 스타틴 부작용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산화제를 설명을 하면은 보통 항산화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그리고 글루타치온, 알파 리포익산, 여기서 또 코엔자임 Q10 나오고요. 비타민 E, 이 다섯 가지 비타민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를 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어, 유지를 할 수 있고 스타틴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타틴을 먹는 경우에는 요런 다섯 가지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리뷰 아티클을 좀 보니까 저용량 아토르바스타틴 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용량으로 먹는 경우에는 오히려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고용량으로 먹으면은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름 아닌 이제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그 신체의 그런 세포의 어떤 기능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따로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스타틴을 먹는다고 하면은 고용량 섭취를 피하고 저용량을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스타틴의 부작용보다는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스타틴을 먹는다고 하면은 아주 저용량으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을 피하고 저용량으로 먹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먹는 것이 저용량이냐? 그런 거는 아직 정확하게 확립이 되진 않았고요. 뭐 동물 실험 안에서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그러한 거는 없는데, 일단은 부작용이 없는 수준의 그런 저용량으로 통상적으로 처방하는 양의 뭐 절반 또는 4분의 1 정도로 먹어서 스타틴의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저용량으로 어떻게 먹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느냐, 여기에 방점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DL, 스타틴을 먹어서 LDL만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200에서 240 사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성지방과 HDL 비율을 3이나 2 이하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스몰 덴스 LDL 비율이 낮은 A 타입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포 리포프로테인 B 수치를 떨어뜨리고, 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이제 4대 1대 4 이하로 낮추는 것을 중요하고,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10 이하로 유지를 하고, HSCRP도 1 이하로 유지를 하고, 가급적이면 0.8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도 5.6 이하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호마 IR도 3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중금속을 확인하고 낮춰서 뭐 순, 납, 카리뮴, 알루미늄, 비소 같은 이런 중금속을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내 유해균인 곰팡이 등 같은 이런 균도 낮춰야 되고,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을 한꺼번에 조절을 해야지 동맥경화나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우리가 LDL만 낮춘다고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기능의학을 조금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조절을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 자료는 이제 기억력 저하로 온 66세 여자 환자분 그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력 저하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쓰지 않았고요. 처음에 왔을 때 290 정도 토탈 콜레스테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LDL 콜레스테롤이 203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은 당연히 그 스타틴 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당장에는 콜레스테롤 약을 쓰지 않았고, 기능의학적인 치료, 그 뭐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뭐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검사들을 쭉 했고요. 그 검사 중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 특히 이분은 이제 중금속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켈레이션 치료도 했고요. 그래서 수액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한 다음에 2달 후에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이때도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높으면은 저는 이제 약하게, 아주 약하게 저용량으로 스타틴을 쓸 예정이었지만 가급적 안 쓰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달 정도 열심히 치료를 했고 환자분이 저를 믿고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하셨고 영양소도 잘 챙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토탈 콜레스테롤이 209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LDL도 119로 떨어졌습니다. 중성지방은 이제 비슷한 상태로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스타틴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약을 먹는 만큼 아주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틴을 뭐 급하게 드셔야 되는 분은 뭐 좀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스타틴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식이요법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좀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꼭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틴을 안 쓰고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